근데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우리의 시간표에 의한 게 아니라 이게 혹시 미국의 시간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 이것도 이제 이 정상회담도 원래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게 아니었잖아요. 5월 이후에 한다고 지금 했던 건데 빨리 앞당겨졌단 말이죠. 예, 미국 방문 직후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일 간의 이 정상회담 어제 이제 오늘 발생한 뉴스인데 이 뉴스를 큰 프레임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미국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의해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 뭐 어떻습니까? 미국의 정해놓은 시간표라기보다는 네. 그 의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 미국 정부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네. 그 한국 정부로 원하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한일 관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한일 정상회담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우리 뭐 대통령이 갔고 네. 일본을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을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다녀온 다음에 5월 16일 날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있는데 정상 네. 회의가 있는데 그 G7 회의를 넘겨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아니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아, 두 두 번이나 번씩이나 먼저 가는 거니까 음. 그 소위 그 의전적 대칭성 또 균형성에 맞지 않는 것이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특히 기시다 입장에서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체면도 살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일부 관료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왔다는 건데요. 네. 또 그렇게 해야 그래서 5월 16일 날 히로시마에서 G7 회의를 열리게 되면 또 거기에서 한미 삼국 정상회담 열리게 된다니까 그럼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일본 총리가 한국 왔다 갔다. 그래서 협의할 거 다 협의했다. 네. 그 다음에 히로시마에서 5월 16일 날 한미 삼국 정상이 만난다. 그럼 모든 게 이제 점진적 합의를 통해서 네. 사이 기승전, 음. 그다음 한미 삼국 정상회담, 음. 히로시마.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의존적으로 모양이 상당히 좋겠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1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건데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 쪽에서는 가치 외교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그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부정 의견이 더 많아요.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주안점으로, 무엇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도 그렇고 네. 하버드대 연설에도 그렇고 제일 방점을 둔 것은 결국에 자유라고 하는 네. 데 방점을 자유. 뒀거든요. 네. 자유. 그러면서 나온 게 시장 경제, 그다음에 인권 민주주의, 네. 법치 이런 이제 가치를 강조하면서 결국에 한국의 가치와 미국의 가치는 소위 동일하다. 예, 그러면서 나온 게 소위 가치 동맹을 얘기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미국을 가서 가치 외교가 큰 성과를 봤다. 그래서 한미는 이제 가치 동맹이고 가치 동맹이라는 큰 틀 아래서 네.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 문화 동맹, 네. 정보 동맹을 하게 되었다. 이제 한일 관계는 이제 한미 동맹은 이제 새로운 그 차원으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제가 볼 때 이제 이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이 연호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들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민족 자결을 얘기했던 우드로 네. 윌슨 대통령이 그분이 재임 시 제일 강조했던 게 이제 이 가치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미 건국의 아버지들이 강조했던 것들이 결국에 민주주의, 인권 네.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 외교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된다. 아하. 그래서 그걸 윌슨적 이상주의라고 해서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상주의적 가치 외교를 계속 해왔죠. 네.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가치가 밥 먹여주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네. 가치 외교를 하다가 더 많은 국익의 손실을 갖고 올 수 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닉슨과 키신저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하는 건 가치 지향성도 좋지만 그것을 국익이라고 하는 것하고 잘 절충해서 네. 네. 하나 그
절충된 외교를 전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그 하버드에서 조셉 나이 교수가 이번에 대통령 그 연설을 하는데 이제 그 사회를 보고 그랬는데 네, 네, 그 네. 조셉 나이 교수가 쓴 그 미국 대통령의 도덕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네, 네. 그 도덕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치 지향성, 그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 확신이 뭐하고 균형을 잡아야 되느냐, 신중성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아하. 거죠. 그 신중성이라고 하는 건 첫째, 즉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지도자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감성 지능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셀프 마스터리, 네. 자제력이 있는가.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가치 지향성과 결국에 신중성의 아주 저 절충에 의해서 또는 균형에 의해서 네. 외교 정책을 전개해야 좋은 외교 정책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완전히 이번 미 의회 연설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십자군이 되겠다. 네, 네. 그 이제 민주주의 연합의 선봉장을 서고 자유의 나침판이 되고 네, 네. 그러면 자연히 그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결국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결국에 권위주의 축이 되고 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선악의 구분이라든가 그 편가름의 외교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처럼 특히 남북이 네. 분단돼 있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네. 또 우리가 국제적 취약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이런 가치 일변도 외교가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다음 번영하게 만들 수 있는가? 네. 이건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는 세계를 미국이라는 창을 통해서 보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을 너무 중시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좀 의미심장한 말씀 같았는데 좀 덧붙인다면요? 그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네. 결국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가치가 같다. 가치가 같기 때문에 국익도 같다. 네. 왜냐하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 국가의 이익도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니까 네,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동맹도 한미 간의 일체화가 된다. 그러니까 한미가 모든 게 같고 근데 네. 미국이 우리보다 강한 동맹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이 저변에는 바로 역사적 관성이 깔려져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공산주의에 완전히 먹혔을 것이다.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번영을 할 수 있고 네. 나라의 국격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이 가야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역사적 관성이 상당히 네. 깔려져 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네. 사회의 지배 카르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사회 지배 카르텔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인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고 네. 미국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시각에서 미국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